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추봉기입니다. 오늘은 중공이 파놓은 함정에 미국이 빠졌다는 약간 실망스러운 소식으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 열린 미중 간 고위급 대면 회담이 공동성명 없이 마무리되면서 갈등만 드러내고 끝났습니다. 양측은 18일부터 이틀간 3차례 회담을 했지만 공동 발표문조차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요 현안들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죠. 한편 매체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회담 전 기대치를 낮추려고 했고 최소한 관계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희망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성과를 발표하지 못한 것은 미리 낮게 설정한 기준에도 이르지 못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강력한 자세를 취하고 중국은 미국에 타협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라고 경고했다면서 양대 경제 대국 간 긴장의 깊이를 그대로 보여준 회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싱가포르 국립대 총자유한 교수 말을 인용해서 불의 포함이 예견되긴 했지만 삐걱거림의 정도는 예상 밖이었다면서 냉전 초기 미국과 구소련 간의 회담과 같은 반향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국무장관과 안보 담당자가 나선 것에 비하면 중국은 회담 테이블에 외교 담당자만 2명을 내보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지난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5개국 순방에서 홍콩, 위구르 인권 문제로 면박을 당한 왕이 외교부장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양재철은 2분으로 예정됐던 모두 발언을 무려 16분간 했습니다. 양재철의 발언구는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고 그는 각본에 따라 연출을 잘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8도를 기록한 가운데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은 이전 정부 때와는 달리 중국 공산당 늑대 전사들은 기세 등등한 반면 미국 측의 대응은 딱 보기에도 뭔가 좀 나약해 보였습니다. 이번 회담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미국은 중국의 교묘한 함정에 빠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무려 4개의 함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번 미중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 것 자체가 중공의 함정이라는 점입니다. 바이든이 지난 1월 20일 취임한 후 미중 양측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양채처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한 번 전화통화를 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공 총서기가 단 한 번 전화통화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양측이 이번에 공개한 성명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미중 관계의 현 주소로 봤을 때 중공은 미국의 디커플링과 제재를 중단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할 절박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공의 실질적인 양보가 없다면 사실 이번 회담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미국은 중공에 대한 분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중공을 회담에 초대했습니다. 중공은 옛날부터 대화의 함정을 만드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공이 만든 대화의 덫에 스스로 빠진 꼴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양재천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이틀간 협상은 솔직하고 건설적이며 유익했다. 물론 쌍방의 견해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这次三日沟通是坦率的、建设性的。 그는 또 우리는 양측이 서로 다른 분야에서 소통과 대화를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중공의 두 번째 함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재처가
회담 규칙을 깨고 예정 시간인 2분의 8배가 넘는 16분간 발언했다는 점입니다. 발언할 원고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분명 의도적인 것입니다. 특히 양재천은 발언에서 나는 세계 대부분 국가가 미국이 주장하는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의 관점이 국제 여론을 대변한다고 인정하지 않으며 소수자가 만든 규칙, 이른바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중공은 미국이 정한 규칙을 더는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도발입니다. 마샤 블랙번 미 연방 상원의원은 에포크타임스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 대표단이 합의된 회담 규칙에 따르기를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이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마저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측은 순순히 앉아서 끝까지 듣고만 있었습니다. 미국의 보수 정치운동가 잭 보소비액은 회담 첫날 후 트윗에 이번 알래스카 회담에서 미국은 중공 대표단을 내쫓아 버려야만 했다. 왜냐하면 중국 대표단이 미국 측에 대해 존중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미국 대표 측은 내일 회담장으로 돌아가 체면을 더 잃게 될 것이고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이 미국에 놓은 세 번째 함정은 양재처가 미국 측에 레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입니다. 우선 양재처는 미국을 향해 말하길 당신들은 중국 앞에서 힘의 논리로 대화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이면은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과 중국의 정치 제도를 진심으로 옹호하고 있다. 미국은 어떤 노력을 해도 중국의 사회 제도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중국 측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에는 위구르인 박해, 홍콩 진압, 미국 동맹국에 대한 경제적 협박,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만 침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재처는 이런 것들이 모두 중국의 내정이라며 미국의 간섭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은 중국의 인권이나 민주주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게 아니라 자기네 일이나 잘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양재처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무도 중공의 목을 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공은 미국과 대결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를 미국이 중공과 싸워보지도 않고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협박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중공의 함정에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것 중 네 번째는 양국 간 치열한 대립 상황에서 미국 측은 오히려 중공의 협조를 구했다는 점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미중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말하길 우리는 또한 강범위한 의제에 대해 몇 시간 동안 매우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이란과 북한, 아프가니스탄 및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관심사가 엇갈린다고 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가 결정한 일부 중국인에 대한 비자 규제를 완화한 문제에 대해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결국 약으로 말하자면 공수, 즉 공격과 수비가 뒤바뀌는 형국이고 미국 측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기꺼이 중공에 내주고 스스로 한 대 얻어맞은 꼴인 셈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교활하고 사악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의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단계는 홍콩을 먹어치우고 그 마술을 대만으로 뻗치는 강력한 전술을 펼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여전히 미국에도 이러한 외교 문제에 대해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이번 미중 간 첫 회담에 대해 평가를 하는 듯한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는 강함은 악당을 제압하고 연약함은 전쟁을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정말 좋은 카드를 들고 있었지만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미국 정책 결정자가 중공의 속셈과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을 정확히 알아야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재채가 아무도 중공을 목졸라 죽일 수 없다고 말한 데 대해 중국 문제 전문가인 고던창은 사실 목을 잴 수 있다. 베이징의 행보가 위험해질수록 세계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던창의 이 같은 목소리, 미국 정책 결정자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